축하해. 악몽에 들어왔네. 평범한 너의 방 같아 보여도 조금은 다를 거야. 겨우 악몽인데 왜 그러냐고. 악몽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계속 같은 꿈이 반복될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며칠, 몇 주 넘게 반복되면 현실로 넘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 악몽에서 살아남는 게 좋은 선택일 거야. 그래도 악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해. 살아남는데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같은 꿈을 꾸는 거지. 간단하게 악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줄게. 첫째 날은 간단해. 그냥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릴 수 있어. 그러면 손전등을 들고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연 뒤 손전등을 써. 그러면 문 밖에 그것이 도망갈 거야. 그건 빛을 싫어하거든. 최대한 빨리 손전등을 비추어. 안 그러면 패닉 올 수 있으니까. 패닉이 올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편해질 거니 패닉이 오기 직전까지는 괜찮을 거야. 패닉이 오면 뭐 별 수 없지.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 문을 열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손전등도 이미 없어져. 그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손전등에도 배터리가 있으니 아껴 쓰고. 둘째 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우선 첫째 날에 노크쟁이도 있는데 옷장 안에서도 무언가 나올 거야. 옷장 안에 있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옷장 문을 열고 뛰쳐나올 거야. 그 녀석에게도 손전등을 쏴주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갈 거야. 이 녀석도 빠르게 쫓아내지 않으면 패닉 올 수 있으니 조심해. 역시 손전등 배터리 관리 잘하고. 셋째 날에는 아직 버틸 수 있을 거야. 역시 그 전날 나왔던 것들과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아, 그 전에 나왔던 애들도 이때쯤부터 출현하는 빈도가 짧아질 거야. 그리고 패닉이 오는 것도 조금 빠를 수 있어. 이번엔 침대 밑에 있어. 이거는 평소엔 잠잠한데 손전등을 켤 때마다 조금씩 반응할 거야. 얘는 돌아가는 거 없으니까 손전등 아껴 써야 해. 손만 보일 때는 아직 손전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얇은 팔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 아껴 쓰긴 해야 해.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손전등을 최대한 쓰지 마. 곧 튀어나온다는 소리니까. 만약 얘가 튀어나오면 다음날 다시 시도하자. 넷째 날부터는 힘들 거야. 하지만 견뎌야지. 그 전날 나왔던 애들은 훨씬 빠르게 움직일 거고 패닉도 오기 쉬워져. 그리고 창문 밖에서도 들어올 거야. 창문에 있는 얇은 커튼 뒤에 그림자가 있으면 빠르게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해.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자는 척에 성공하면 되는 거야. 다시 커튼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 눈을 떠? 문제가 있긴 한데 창문에 있는 녀석은 커튼이 닫히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녀석이 흉내낼 때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도 같이 들리니 속지 않게 조심해. 만약 속아서 눈을 떠도 다시 빠르게 눈을 감으면 괜찮을 거야. 대신 패닉이 올 수 있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첫째 날부터 있던 노크쟁이도 노크만 하고 문 밖에 없을 수 있어. 그것도 속은 거지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구분할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다섯째 날은 운도 필요할 거야. 그 전에 나왔던 녀석들이 미쳐 날뛸 거거든. 상황이 안 좋으면 노크쟁이가 속이려 했다고 믿고 문으로 안 가는 것도 방법이지. 사실 문 앞에 갈 시간도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패닉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찾아오겠지. 이날까지 어찌저찌 버티고 나면 이제 딱 하루만 남았으니 힘내. 여섯째 날은 기존에 있던 모든 녀석들은 없을 거야. 딱 한 녀석만 빼고. 침대 밑에 있던 거 말이야. 얘 이제 가만히 있으면 침대에서 나온다. 침대에도 꾸준히 손전등 비추면서 들어가게 해야 해. 그리고 문 밖에 노크 들리는 건 무시해도 괜찮아. 말했지만 침대 빼고 다 없어. 그거 확인하러 가는 사이에 침대에서 기어 나온다. 아, 그리고 침대 밑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면 걔 딴 데로 튄 거다. 창문이나 옷장 속에 있을 거니까 빨리 찾아. 어디서 나오든 손전등 써라. 얘 가끔 문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 분위기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문 앞에 가봐.
그놈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면 손전등 써라. 여기선 패닉 안 올 거야. 손전등도 안 아껴도 되고. 대신 저놈이 겁나 빠를 뿐이지. 이날만 버티면 악몽은 끝일 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세빛동동섬을 방문해 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편안한 관광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빛동동섬은 2006년 한 서울 시민의 제안에 의해 초안이 잡힌 후 2014년 10월에 개장한 인공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혹시 내부 혹은 외부에서 2006년 이전에 세빛동동섬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나 여타 미디어 매체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눈을 감으시어 해당 매체를 보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만일 그러한 매체를 이미 보신 상태이며 외부 연락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저희 세빛동동섬 관리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시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현대의 스마트폰과 유사한 휴대용 통신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미국의 파인애플사가 어덜트폰을 발표한 이후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빛동동섬의 개장은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므로 섬 안의 모든 시설들은 2014년 10월 이후에 설치, 건설된 것들입니다. 혹여 여러분께서 섬 관광 중 2014년 10월 이전의 명패가 달린 시설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고개를 돌리시고 절대로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직도 21명의 어린이와 8명의 성인을 수색하는 중입니다. 저희 세빛동동섬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3개의 다른 크기와 테마를 가진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섬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극히 당연하게도 네 번째 섬으로 가는 통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네 번째 섬 혹은 그 섬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시더라도 들어가시지 마시고 발걸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의 가족 친지가 그 섬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하여도 그 섬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섬 주변은 강물뿐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한강의 평균 수심은 3에서 5m이며 저희 세빛동동섬 주변의 수심은 평균보다 더 깊습니다. 얼마 전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하여 저희 세빛동동섬이 부유섬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을 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저 농담일 뿐임을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세빛동동섬은 절대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와이어로 끌어올려지고 있지 아니하며 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와이어와 고리들은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또한 저희 세빛동동섬의 입장이 10시까지이며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폐장 30분 후까지는 반드시 섬에서 나가셔야 하는 것은 루머와는 관계없는 안전상의 이유 탓입니다. 저희 세빛동동섬 주변에는 많은 유람선들이 지나기에 섬 주변에서 수영을 하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섬의 관광시설을 둘러싼 통로들에서의 취식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빛동동섬 관리소 일동은 여러분이 물 안으로 들어가시거나 물 근처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실 시 도움을 드릴 인력과 장비를 아직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이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의 규칙을 위반하시는 경우 최대한 빨리 물 근처에서 벗어나시고 당분간은 물에 접근하시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물은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크기, 지름과 깊이의 모든 액체류를 말합니다. 물에서 수영을 하시거나 물에 빠지셨을 때 코나 입 혹은 신체의 여타 다른 부위로 강물이 들어갔다면 바로 섬 내의 의무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강물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으며 그 중에는 유독한 미생물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의무실로 가시어 항균 처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위 규칙을 위반하실 경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타 전염병 관리부에 연락을 받게 되실 것이며 구속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빛동동섬 내부에는 식음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5번 항목에서 언급한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루머로 퍼진 다른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루머와 함께 퍼진 사진 또한 합성된 가짜 사진들입니다. 민물에는 문어를 비롯한 두 종류가 살지 않으며 사람보다 거대한 두 종류는 현재까지 심해에 사는 일명 대왕오징어라 불리는 개체들이 전부임을 숙지해 주십시오. 저희 세빛동동섬은 인터넷에 퍼진 악성 루머들의 유포자들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상온 초전도체의 개발자 이 팬텀 연구소 대표와 연대하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러한 루머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루머를 유포하는 자를 발견하셨을 시 즉시 저희 세빛동동섬 관리소나 팬텀 연구소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한화 1,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이나 대한민국의 시민권 추천장을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내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구화성, 현 테슬라 성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착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칵테일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칵테일바는 오래된 클래식한 칵테일부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칵테일,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칵테일까지 모두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이용 수칙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특정 칵테일은 이용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칵테일바 이용 중에는 꼭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수칙들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들은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칵테일바 이용 수칙. 저희 칵테일바는 주인장의 뜻을 따라 혼자 오신 분들을 위한 조용한 테이블과 지인과 함께 온 분들을 위한 대화 가능 테이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확인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칵테일바는 위에 두 테이블을 이용하시는 손님분들의 동선 또한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하의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이 위치한 구역을 지나실 때는 항상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칙은 항상 어떠한 수칙들보다 선행되는 수칙이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칵테일바 이용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시다면 칵테일바 외부의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칵테일바 내부 화장실은 아직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최악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칵테일바 바텐더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 칵테일바의 바텐더분들은 모두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바텐더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의심치 마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 또한 여러분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저희 칵테일바는 블러디 메리, 블러드 앤 샌드와 같은 이름의 피, 뼈 등이 들어간 칵테일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 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4번 수칙을 잊고 바텐더분들에게 해당 메뉴를 주문하셨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본인의 언변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의 언변이 뛰어나다면 발음이 비슷하나 4번 수칙을 어기지 않는 칵테일을 언급하십시오. 꼭 존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름의 커스텀 칵테일을 부탁하십시오. 다만 그렇게 주문하여 나온 칵테일은 모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드셔주십시오.
만일 본인의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편이라면 이어폰 등의 기기로 통화 중인 척하며 다시 XYZ 칵테일을 주문하십시오. 다만 해당 칵테일이 나오기 전에 저희 칵테일바를 떠나주셔야 합니다. 저희 칵테일바에서 만일 칵테일 이외의 다른 음료를 원하신다면 커스텀 칵테일로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음료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커스텀 음료를 시키실 때는 반드시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황산의 염산 토핑과 같은 화학물질 덩어리도 음료로 취급합니다. 또한 음료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은 바텐더들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한 모금이라도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마시지 않거나 마시는 척하다가 바텐더분들이 귀하의 행위를 눈치챘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칵테일바 내부 화장실로 향해 주십시오. 화장실 불이 꺼져 있거나 내부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바내부 화장실로 향하십시오. 저희 바텐더분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다면 동그란 얼음 카빙, 묘기에 가까운 쉐이킹 등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 바텐더분들은 어떠한 요청이라도 완벽히 수행합니다. 또한 다른 손님분들은 이를 원치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칵테일바는 지하에 와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지하는 직원의 출입금지 지역이므로 출입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외부에서 난 소리가 지하에서 들렸다고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과하게 취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하게 취했을 경우 수칙들을 어기기 더욱 쉬워집니다. 또한 수칙들을 어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정도로 마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다른 이에게 밉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매너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그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며 저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칵테일바에서는 원데이 바텐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수칙들을 모두 지켜주시길 바라며 편안한 이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칙들을 지켜주시는 한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규칙서를 외부에 유포하실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이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수칙서입니다. 당신이 수칙서의 모든 수칙을 완수하기 전까지 수칙서의 존재나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번 수칙서는 오직 당신에게만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포기는 오롯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언제든 이 수칙서에 적힌 내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수칙서의 내용은 언제든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수칙서의 내용은 포기하거나 재도전할 때마다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기상 시간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그것과의 싸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형체가 없으며 당신이 나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고 잠식해 갈 것입니다. 그것에 오래 잠식될수록 당신은 점점 생기를 잃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다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수면으로 약해져 있는 대상을 좋아하므로 오전 6시 이전에 반드시 기상하십시오. 수면 시간은 6시간, 7시간 30분 중 하나를 선택하시되 한번 선택하신 패턴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지는 즉시 당신을 잡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수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당신을 짓누를 겁니다.
반드시 정확한 기상 시간, 정확한 수면 시간을 정하시고 일정을 확립하십시오. 다시 알립니다. 당신의 입면, 수면, 기상 시간은 매일 동일해야 합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청결함을 유지하십시오. 몸의 청결은 정신의 청결과 직결됩니다. 일어나신다면 즉시 모든 침구를 정리하고 당신이 수면을 취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수면을 취했다는 흔적이 남거나 잠자리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올 것입니다. 기상하셨다면 빠르게 피로를 떨쳐내시고 가벼운 세안과 양치로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샤워를 통해 몸 전체를 깨끗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후 집안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정신이 또렷할수록 다가오기 어려워집니다. 공원 혹은 인근 산이나 사찰 등을 방문하십시오. 집안에서의 대비가 끝났다면 반드시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나약함에 잠식되고 그것에 먹잇감이 되기 쉬워집니다. 집안에서의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 즉시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편한 활동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장소에 도착하셨다면 다음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공원일 경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늘이 푸르다면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맑은 날의 공기는 정신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후 공원을 걸으십시오. 뛰지 마시되 느려지지 마시고 경보의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뛰어서 지치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다면 그것의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땀이 나지만 무거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공입니다. 만일 비가 올 경우 가까운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위치를 찾아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명상하십시오. 최대한 생각을 비우시되 수면에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날이 차가울 경우 시간을 조금 단축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산일 경우 출발하기 전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나치게 덥거나 혹은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조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적당하다면 가벼운 준비 운동 이후 산을 오르십시오. 그리 높지 않고 정상의 산책로가 있는 동산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당신의 체력이 약할 경우 산을 이용하지 마시고 공원으로 향하십시오. 그게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데에 성공하셨다면 반드시 산책로와 하나 이상의 정자 혹은 벤치가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나무가 주는 맑은 공기는 당신의 신체를 강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이후 공원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피로감이 사라지고 땀이 조금 날 때까지 산책하십시오. 중간에 벤치에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늦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만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의 체력은 온전해야 합니다. 사찰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3-2의 항목과 유사합니다. 다만 사찰에 도착하셨을 경우 우선 정숙을 유지하십시오.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과장된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슴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며 몸을 정화하고 필요시 약수터에서 가볍게 세안하여 정신을 맑게 하시며 주위를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이후 가만히 선 채로 사찰을 향해 합장한 뒤 눈을 감고 집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것과 싸울 힘을 위해 저의 나약한 정신과 육체를 기를 의지를 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과정이 끝나셨다면 집으로 귀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집으로 귀가하셨다면 이번의 항목대로 몸의 청결을 확보하신 후 진입하십시오. 집은 당신의 공간이지만
그것이 도사리는 굴이기도 합니다. 수칙을 반드시 지키시어 그것의 방해와 공격에서 멀어지십시오. 식사는 반드시 직접 하십시오. 간편식, 배달음식, 라면 등의 식재료들은 당신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하시거나 전날 남긴 음식을 드셔도 좋으니 반드시 직접 식재료를 요리하여 드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마찬가지로 설거지와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에게 당신의 행동을 들킬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세안과 양치를 통해 음식을 섭취한 흔적까지 완벽히 지우셔야 합니다. 만일 폐기물이 지나치게 쌓여 있거나 악취가 날 경우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분리하여 외부에 폐기하십시오.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지금부터 저녁까지는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TV를 통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도서관 방문 등 가벼운 외출도 좋으며 원한다면 3번의 수칙을 다시 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허기를 느낀다면 아침 식사 최소 4시간 이후 4번 항목의 수칙을 따라 한 끼의 식사를 더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절대로 낮잠을 취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잠든 먹잇감을 매우 좋아합니다. 졸음이 유혹한다면 차라리 외출하십시오.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당신이 본 수칙을 반복하여 신체와 정신이 강인해질수록 저항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수칙을 지키셔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4번 수칙에 따라 저녁 식사를 반드시 섭취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은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전후로도 반드시 2번 수칙을 따라 주십시오. 청결함은 언제나 필수 사항입니다. 절대로 불결함에 오래 노출되지 마십시오.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폰 어플이나 검색 등의 도움을 받아 당신이 가능한 선에서 기초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단,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운동을 하셔야 그것의 공격에서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행위나 취미를 찾으십시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운동이 취미여도 좋습니다. 식물 키우기,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 종류에 관계없이 취미를 찾으십시오. 단,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나 게임, TV의 경우 단독적인 취미로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취미와 병행하십시오. 당신이 취미에 집중할수록 그것의 공격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수면을 대비하십시오. 수면 시간이 다가온다면 반드시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집안을 청결히, 특히 잠자리는 더욱 청결히 하셔야 합니다. 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다면 스스로를 꾸짖으신 뒤 반드시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잠들기 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용서할수록 당신은 나약해집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면을 취하십시오. 정해진 수면 시간이 다가온다면 최소 10분 전에 자리에 누우십시오.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날 반드시 제 시간에 기상하실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추십시오. 잠들 때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옆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유혹할 것이며 이는 수면 패턴의 불규칙함과 당신의 나약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입면하십시오. 최소 72시간 이상 반복하십시오. 위의 사항을 하루간 지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저것을 반복하셔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0번 수칙에서 언급했듯 한번 포기하시면 다음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66일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72시간을 무사히 넘기셨다면 다음은 66일입니다. 66일은 하나의 행동이나 일과가 습관으로 갖춰지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66일간 수칙을 반복하시되 66일 이후에도
본 수칙을 지키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신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어중간하게 익숙해졌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나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즘 기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전처럼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살아갈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괴로우신가요? 자꾸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시나요? 아니라면 이는 당신이 수칙을 잘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정진하세요. 외로울 때마다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일상으로 만드세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지금처럼. 당신은 행복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아닙니다. 고마움을 표하지 말아주세요. 잊지 않으셨겠죠? 포기는 당신의 책임이라고. 달리 말하면 일을 해내신 것도 당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일어서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혼자가 아니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웃도록 만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본 수칙서의 존재는 굳이 알리지 마시고 대신 당신의 가족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무엇보다 소중하고 당신이 지켜야만 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당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본 수칙을 전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해낸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각오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 모든 수칙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 속도로 전달됩니다. 당신의 탈출 제한 시간은 길어야 1분. 허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부디 생활하여 주십시오. 이곳은 우주에서 블랙홀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천체 중성자별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최근 베텔기우스 별의 초신성 폭발로 인해 엄청난 중력과 함께 중성자별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은 현실의 차원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중성자별은 물론 다른 천체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초신성 폭발로 왜곡된 허구의 차원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의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광경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강차권반에 가려져 하늘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우나 그 극지점에서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의 하늘은 청색 편의로 인해 모든 별이 푸르게 빛나며 강한 중력의 영향으로 하늘이 휘어져 보입니다. 허나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매료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할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1분이 채 되기 전 차원은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이곳의 물리법칙은 결코 허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십시오. 극지점을 찾으십시오. 극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강차권반에 의해 일반적으로는 하늘을 관측하기 어렵겠지만 전력으로 달려 대기를 확인하다 보면 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도달하였다면 당신에게는 몇 분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허나 안심하진 마십시오. 이곳은 탈출을 위한 허상의 차원이며 머지않아 닫힙니다. 긴장을 놓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신은 탈출을 위해 준비된 차원에 잡아먹힐 것입니다. 만일 극지점을 찾지 못하셨다면 유감입니다. 인간이 치사량을 아득히 초월하는 X선과 감마선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기장으로 만들어지는 매그니토의 맨몸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느끼십시오.
하늘을 확인하십시오. 극지점에 도달했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밤하늘이 보인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미약한 청색 편의가 보일 수도 있으나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생존할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도착한 곳의 밤하늘이 일그러진 밤하늘 속에 푸른 별빛들로 가득한 공간이라면 유감입니다. 신기루는 사막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품을 확인하십시오. 극지점에 입장하셨다면 주변의 풍경이 바뀌며 마치 우주 탐사 기지와도 같은 모습이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감탄하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즉시 가방에서 비품을 확인하십시오. 무지개 색을 하나씩 분리한 듯한 6가지 색의 음료가 있을 것입니다. 붉은색에서 보라색까지의 순서대로 마셔주십시오. 외계 바이러스, 기압, 중력 X선 및 감마선, 대기, 자기장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잘못된 순서로 마시셨어도 희망을 놓치는 마십시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도 죽으란 보장은 없습니다. 숨 좀 못 쉰다고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물약이 막지 못하는 것이 바이러스와 대기 외의 것이 아니길 기도하며 복도를 질주하십시오. 앞으로 향하면 2개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한 곳은 빛의 길, 다른 한 곳은 소리의 길입니다. 소리의 길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빛의 길에서 나오는 빛에 화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무시하고 진입하십시오. 소리의 길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우주선이 보일 것입니다. 무시하고 반대 길로 가십시오. 빛의 길에는 낡아빠진 우주선이 보일 것입니다. 무시하고 탑승하십시오.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는 깨끗합니다. 우주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에 대비하십시오. 탈출이 시작되면 당신은 빛의 속도로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끔찍한 두통과 자아가 상실되는 듯한 어지러움이 동반될 것이나 절대로 구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부와 외부 기압의 차이가 존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 고통을 참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옆에 있는 붉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르핀이 기체를 가득 채울 것이고 당신은 빠르게 기절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구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는 당신의 운에 달렸으나 적어도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 버티십시오. 어떻게든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절할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눈앞의 레버를 당기십시오. 단 레버를 당기기 전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만일 조금이라도 어지럼증이 남아있다면 레버를 당기지 마시고 서랍을 여십시오. 사탕이 있을 것입니다. 사탕을 한 개만 까서 입에 넣고 녹여 드십시오. 단지 수면 유도제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을 뜨신다면 정신이 다시 태어난 듯 맑아질 것입니다. 이 행위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므로 본인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이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우주여행은 당신의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레버를 당기는 순간 자동운전이 시작됩니다. 창밖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감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는 순간 극도의 구역감이 치밀고 두통이 올 수 있으므로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정관측하고 싶으시다면 레버를 당기고 기체가 멈추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관람하신 뒤 이번에는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으시고 레버를 당긴 뒤 눈을 감으십시오. 본 기체의 자동 경로 변경은 단 1회입니다. 당신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는 순간 당신은 우주에서 영원히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레버를 파손하십시오. 비상신호가 발신될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살아서 지구에 발을 디딜 수도 있고 못해도 저희가 당신의 시신은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엄청난 졸음이 몰려올 것입니다. 안심하고 졸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당신은 달의 비상 착륙 기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지구로 귀환하십시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생존하였습니다. 나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뒤 전용기를 타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중성자별에 도착한 순간 당신은 사망 처리되므로 당신의 앞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보험금이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만나지 마시고 최대한 모습을 가린 뒤 반드시 제1금융권에서 통장 보호조치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수사관이 즉시 호출될 것이며 조사 절차 이후, 신분 복구 이후 통장 보안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 외의 금융권은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수십억의 돈을 지닌 무국적자입니다. 지금 당신은 살해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과정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주어진 돈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생사를 가르는 모험을 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가족, 지인들과 해후를 나누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내가 젊을 적 한동안 미국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난 친척이나 집값 등의 사정으로 미국 중부의 한적한 교회에 자리를 잡았었다. 총과 자동차의 나라답게 일상생활에서 자가용은 필수적이었다. 마트에서 식료품이라도 사기 위해선 꼭 자동차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다. 그렇게 내 에마에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내가 미국 서부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선택하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낭만적인 자동차 여행을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다. 먼지만 일어나는 인적 없는 도로를 몇 시간이고 달려가게 될 때쯤 그런 멍청한 낭만은 잊었지만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한참 대중화되던 중이었고 내가 갈 길은 그저 쭉 뻗은 고속도로 한 갈래였기에 나는 호기롭게 지도 한 장만을 챙기고 길을 나섰었다. 낡아서 끝이 말린 지도는 잠깐의 불안을 갖게 했지만 삼촌의 당당한 보증이 달려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도로는 무척 지루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황야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같은 절경도 보다 보면 질리기 마련이다. 엇비슷한 풍경이 계속 이어졌고 한 시간에 한 번 꼴로나 나타나는 화물 트럭만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나는 오후쯤 되자 나른한 피곤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간식이라도 먹으며 쉰 뒤 다시 운전해야 하나. 차에서 잠깐 내려 기지개라도 킬까 고민하던 나를 깨워준 것이 있었다. 갑자기 길이 끊겨 있었다. 나는 지도를 쳐다보았고 내 앞에 끊긴 길을 응시했으며 다시 지도를 노려보았다. 당연히도 지도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지도에 쭉 뻗은 직선만이 왜 머뭇거리냐고 재촉하는 듯 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지도를 믿기로 했다. 나는 가던 방향을 잘 보고 나침반에 맞춰 차를 몰았다. 아마 공사나 홍수 뭐 그런 이유로 길이 일시적으로 끊긴 게 아닐까 생각했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에 익숙해질 때쯤 낡은 표지판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동으로 향하십시오. 단순한 문구가 표지판에 적혀 있었다. 젓갈색의 페인트로 먼지 쌓인 하얀 표지판에 혹여보지 못할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이 아주 크게 나는 정서향으로 가고 있었다. 동으로 가라는 말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낡았기도 했고 이미 삼촌의 지도를 믿기로 한 입장에 난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던 방향을 향했다. 동으로 향하십시오.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이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시작할 때쯤 표지판이 하나 더 나타났다.
같은 문구. 비슷한 크기이지만 기분 탓인지 방금 본 것보다 약간 더 큰 듯한 표지판. 만약 내가 이 표지판을 따라 뒤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외갈래 길을 따라 쭉 달려왔고 되돌아간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은 밤늦게서야 도착할 출발지뿐이었다. 하지만 이 퉁명스런 표지판을 무시하는 것도 두려웠다. 만일 이 앞에 놓인 무언가를 경고하는 중이라면? 2번이나 무시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아예 다른 선택을 했다. 표지판을 기준으로 정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혹시 방향을 잃어버릴까 나침반을 계속 노려보며 달렸다. 미국 중부에서 길을 잃어 죽을 때까지 농장에서 노역했다거나 결국 미아가 되어 사라졌다느니 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친척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고 차가 멈추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죽음이었다. 몇 분을 갔나 싶을 때쯤 허름한 식량 저장고와 함께 음산한 옥수수 밭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보자 약간의 안심이 들었다. 거의 방치되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정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운이 따른다면 사람을 만나 길을 물을 수도 있었다. 북으로 향하십시오. 표지판이 또 나타났다. 표지판은 내 키의 몇 배는 되는 옥수수들 사이에 그 어둡고 촘촘한 옥수수의 밀림 사이로 들어가는 길에 놓여 있었다. 몇 킬로에 걸쳐 비슷한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간절히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나도 한가하거나. 나는 차를 옥수수밭에 좀 더 가까이 몰아갔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혹시라도 표지판에 내가 놓친 문구나 안내가 있을까 싶어서 나를 덮칠 듯 어짜란 옥수수들 사이에서 표지판을 한참 노려봤지만 별다른 것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엔 표지판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조심해서 차를 돌리고 애꿎은 지도나 노려보고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다. 그 후 침묵하는 옥수수들을 떠나 보았던 표지판을 찾아 북쪽으로 향했다. 사방 몇백 킬로 주변엔 아무도 없을 거친 길을 되짚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표지판은 주의사항을 적기에 충분히 컸다. 하다못해 왜 그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한두 단어 적어줄 수 있었단 뜻이다. 즉, 그 표지판은 일부러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도대체 왜? 나오지 않는 표지판을 기다리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갈 때쯤 나는 다시 표지판을 찾을 수 있었다. 서로 향하십시오. 처음 보는 표지판이다. 나는 그저 왔던 길을 되짚어 갔을 뿐인데 내가 보았던 동으로 향하십시오 표지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으며 이 표지판은 어디서 나타난 거란 말인가? 차에서 내려 표지판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아주 작은 문구를 적어 놓은 게 아닐까? 그 문구는 도대체 표지판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와 씨발.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을까? 차에서 내리는 대신 내가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떠올랐다. 나는 표지판의 뒤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주 운이 좋았음을 깨달았다.